썸네일 보고 다 아셨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겨준 질문에 답을 해보는 Q&A 영상이에요. 제가 올린 커뮤니티 글에 질문을 남겨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했는데 질문들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많이 남겨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Q&A 영상은 질문이 좀 쌓인 다음에 찍어야 되니까 좀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찍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질문을 더 받다가는 이 Q&A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 Q&A 영상 찍으려고 여기 바로 앞에 노트북에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해서 왔어요. 근데 질문들 중에 뜨기 관련 질문들도 있지만 좀 개인적인 질문들도 많이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뜨개나 제 유튜브 채널 관련된 질문 먼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들 빠르게 답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질문들 중에서도 좀 너무 개인적인 질문들은 조금 배제하고 그러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뜨개 관련 질문 먼저 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뜨개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1년 전쯤에 유튜브인가 인스타에서 되게 귀여운 계란 후라이 수세미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세미 실을 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서 계란 후라이를 떴던 게 저의 첫 뜨개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목도리 뜨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제대로 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막 뜨다 보니까 목도리 이렇게 쭉 일자로 가다가 양옆으로 막 넓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목도리 아시죠? 그렇게 그냥 좀 막 뜨개질을 했는데 제대로 뜨기 시작한 거는 계란 후라이 수세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제 유튜브 채널명의 뜻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지인들한테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체 좀 쑥스러운 그리고 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그냥 유튜브에서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다 해보고 싶어서 그냥 좀 저만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안 알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인들이 제 영상을 봤을 때 저인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 이름과 아예 관련이 없는 이름으로 짓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자주 보던 유튜버분 중 한 분이 시드니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이름을 보고 나도 도시 이름으로 한번 유튜브 채널명을 한번 지어볼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프랑스의 한 도시인 니스를 제가 그때 찾은 거예요. 뭐 다른 이름 후보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니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니스 일상으로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근데 스펠링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스펠링도 똑같이 하면 뭔가 제가 진짜 니스에서 살고 있는 일상을 올리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스펠링은 좀 다르게 해서 니스 일상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랑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유튜브 하는 것을 알렸나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좀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몇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 하루에 뜨게 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자려고 눕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뜨개를 계속 하려고 해요. 시간은 따로 재보진 않았지만 그냥 하루 종일 뜨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 작품 뜨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통 옷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작업 시간이 2주 조금 넘어갔던 옷들도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가방이나 바라클라바, 장갑 이런 것들은 이틀 아니면 오래 걸리면 3일 정도 걸리고요. 뜨게 할 때 먹는 간식 그리고 보는 영상은 무엇인가요? 진짜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는 이런 귤
귤이나 뭐 사과, 키위 이런 거 먹고요. 대신 마실 거는 항상 옆에 두는 편이에요. 물은 항상 갖다 두고 뭐 아니면 홍차? 근데 보통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그리고 저는 간식도 좋아하지만 밥을 더 좋아해서 사실 간식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있으면 먹어요. 근데 없으면 그렇게 자주 찾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바늘 대 코바늘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는 거겠죠? 사실 번갈아 가면서 뜨는 게 제일 재밌어요. 대바늘 질릴 때쯤에 코바늘 좀 뜨고 그러다가 또 코바늘 뜨다 보면은 또 대바늘이 뜨고 싶어지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제 스타일의 옷을 뜰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오래 작업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대바늘로 옷 뜨는 게 가장 재밌어요. 뜨개를 할 때 꾸준히 달리는 비법이 어떤 건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영상을 또 올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 올리는 텀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커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계속 뜨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면 그냥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느긋하게 뜨개를 했을 텐데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원동력이 돼서 계속 꾸준히 뜨개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찍을 때 사용하는 장비들도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제가 찍고 있는 요거는 아이폰 13 미니입니다.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핸드폰으로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삼각대나 거치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실 텐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찍을 때는 그냥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이 핸드폰 뒤에 받칠 거, 뭐 이런 컵 같은 거를 받쳐놓고 그냥 세워놓고 찍는 편이에요. 이게 각도가 제일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찍고 실상세컷 같은 거 찍을 때는 핸드폰 높이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서 그럴 때만 이 삼각대 쓰고 있어요. 이거는 시루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사이즈의 삼각대인데 이거는 아마 제가 따로 산 걸로 기억을 해요. 카메라 높이를 조금 높여서 찍고 싶을 때는 이거를 사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편물이 마음에 드는데 보풀 또는 털이 많이 날려서 잘 못 입는 옷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아직까진 그런 옷이 없어요. 그냥 제가 잘못 떠서 사이즈가 좀 작게 떠지거나 짧게 떠져서 못 입는 것들은 있는데 보풀이 많이 나거나 털이 많이 날려서 못 입는 옷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실 중에서 좀 보풀이 제일 많이 났던 실은 하늘색 장갑 든 실이 그나마 보풀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얀스케치의 실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론 뉴램 램스울 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보풀이 좀 나 있는 실은 그 실이에요. 그리고 도안이랑 실 관련 질문들도 좀 해주셨어요. 실이랑 도안 구매할 때 어떤 것부터 사는지 그리고 도안 고르는 요령이랑 기준을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마음에 드는 도안이 생기면 그 도안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게이지를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그 게이지와 맞는 실을 일단 찾습니다. 그리고 원본 실이 얼마나 들었는지 길이 같은 거를 좀 체크한 후에 그 양에 맞춰서 합수 정하고 그리고 무게 정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는 편이에요. 순서를 따져보면 일단 도안부터 사고 그 다음에 그 도안에 맞는 실을 찾아서 구매합니다. 그리고 도안 고르는 요령이랑 기준은 저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인스타 들어가서 니팅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전 세계 분들이 올려주신 뜨개 작품들이 정말 많이 뜨거든요. 그렇게 사진을 쭉쭉 내려보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의 옷이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그 해시태그로 어떤 도안을 보고 떴는지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안을 검색을 해보고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실을 쓰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뭐 게이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지금 나의 뜨개 실력에 얼추 맞는 비슷한 난이도의 도안이겠다 싶으면은 그 도안을 선택해서 뜨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인스타에 니팅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예쁜 작품들 뜨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제일 잘 입는 뜨개옷과 안 입는 뜨개옷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질문은 여기 카드에 걸어놓은 영상에서 모두 얘기를 해드렸으니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개 자체는 오래 하셨는데 옷은 안 떠보셔서 처음 도전하는데 추천하는 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은 답해드리기 조금 어려운 게 전 뜨개 책은 이 김대리님의 요즘 니트 책밖에 안 사봤거든요. 제가 좀 다양한 뜨개 책을 봐야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라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으로 탑다운 뜨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설명도 되게 자세하게 돼 있고 군데군데 QR코드 스캔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옷 한 번도 안 떠보셨다면 이 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뜨개 사이트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지금 도안을 구매했던 사이트가 마이 페이버릿 띵스, 뿌티니트, 프리다 카디건 구매했던 그 사이트 정도인데 제가 도안을 보기 편했던 건 마이 페이버릿 띵스랑 뿌티니트예요. 근데 이 두 군데는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뜨개 사이트여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만약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마이 페이버릿 띵스는 진짜 기본적인 디자인, 무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완전 베이직한 디자인의 옷을 다 뜨고 입어보면 시중에 판매하는 것 같은 진짜 파는 옷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의 도안들이 많고요. 뿌띠니트는 물론 기본적인 디자인들도 있지만 진짜 뜨개 해서 만든 옷 같은 좀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도안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영어 도안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뜨고 싶은 영문 도안은 많습니다. 어떡하죠? 그리고 직접 다 해석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영문 도안은 직접 다 한 줄 한 줄 해석해가면서 뜨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영문 도안 도전했던 게 마이 페이버릿 띵스 18번 스웨터일 거예요. 그때 완전 저도 영문 도안 처음 해보는 거라서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랑 유튜브에 엄청 검색을 했어요. 영문 도안 보는 법 해가지고 뭐 영문 도안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라던가 기법 그런 것들 그리고 읽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보면 방법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공방 같은 곳에서 수업 같은 걸 받아보신다거나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실 중에 가장 좋았던 베스트 실 탑3를 골라달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라라뜨게 메리 오트밀. 이건 되게 맑은 오트밀 색깔이라 봄 옷을 떴을 때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그 실은 좀 몇 번 자주 재구매를 해가면서 사용했고 다음은 라라뜨게의 메리야크 브라운. 언뜻 보면 회색이고 또 언뜻 보면 갈색이 보이는 실이라 되게 오묘하고 어떤 옷을 떠도 예뻤어요. 실이 좀 무난하다 보니까 꽈배기 스웨터를 떠도 예쁘고 바라클라바를 떠도 아주 예뻤습니다. 제가 앞에 말한 두 가지는 라라뜨게 실이잖아요. 이제 좀 라라뜨게 말고 다른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을 골라보자면 바늘 이야기의 드리프터 실. 실이 되게 부드럽고요. 양도 되게 많아요. 한 볼에 감겨있는 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뜨는 느낌도 좋습니다. 드리프터 실로 뜬 조끼가 제가 처음으로 뜬 뜨개 옷이었는데 뜨기도 꽤 쉽고 다루기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뜨개 실은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컨티넨탈 니팅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컨티넨탈은 어떻게 익혔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능숙하게 잘 뜨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고 하나하나씩 다 따라 해봤어요. 다 따라 해보고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저한테 잘 맞는 동작을 익혀서 계속 떴어요. 처음에는 이게 요령이 없다 보니까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서 뭐 어깨나 팔이나 손목, 손가락 다 아팠는데 계속 떠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티넨탈 니팅 꿀팁이 있다면 알려달라고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내가 컨티넨탈 니팅을 할 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뜨는 모습을 이렇게 천천히 곱씹어 봤거든요. 근데 방식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뜨기부터 보여드릴 건데 안뜨기 기본적인 뜨개 방식은 김대희님 영상을 보고 배웠어요. 그 방식을 제 손에 편한 방법으로 살짝 변형을 해서 뜨고 있는데 겉뜨기와 안뜨기 모두 이 오른쪽 바늘을 U자를 그리면서 저는 떠요. 이렇게 U자를 그리면서 코 안에 바늘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실을 걸고 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오른쪽 바늘을 살짝 내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구멍으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바늘로 U자를 그리면서 코로 바늘을 넣어요. 그 다음에 실을 걸고 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바늘을 내리면서 빼줍니다. 구분 동작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천천히 뜯다 보면 점점 속도가 나면서 안뜨기를 빠르게 뜰 수 있게 돼요. 오른쪽 바늘 유심히 보면 U자를 그리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도 안뜨기랑 똑같이 U자를 그리면서 뜨고 있는데 U자를 그리면서 코로 들어갔다가 실을 걸고 U자를 그리면서 나와요.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이렇게 할 때 왼손은 가만히 두고 오른손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른쪽 손목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왼손으로 살짝씩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코로 들어가서 실을 걸 때 왼손을 살짝 기울여서 실을 좀 더 쉽게 걸 수 있게. 그 다음에 빼줍니다. 조금 더 옆에서 보여드리면 U자를 그리면서 코 들어갔다가 실 걸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티넨탈 뜨기를 하면 왼손도 많이 쓰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컨티넨탈 뜨기 할 때 왼손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니팅 할 때보다 더 많이 써요. 보이시죠? 이렇게 왼손이 꼭 움직여줘야 더 편하게 컨티넨탈 니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뜨기 관련 질문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은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이에요. 우선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MBTI는 ISFJ, IFJ입니다. 그리고 제 혈액형은 A형이에요. 저희 가족 모두 다 A형입니다. 유튜브 말고 따로 본업이 있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지금 유튜브가 제 본업이에요. 다음은 퍼스널 컬러. 근데 제가 이걸 뭐 따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거나 하진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염색한 갈색 모발보다는 검정색 머리가 좀 더 잘 어울리고요. 뭐 네이비라던가 하늘색 이런 계열이 좀 잘 받아요. 그런 옷 입었을 때 얼굴이 좀 환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봄 웜톤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어울리는 색깔들을 보면은 또 쿨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뜨개 말고 또 다른 취미도 있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뜨개 말고 다른 취미는 요리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요리 영상을 올렸던 거기도 하고, 요리 말고 야구, 배구 중계 보는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베이킹도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베이킹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배우고는 싶어요. 나중에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베이킹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인데 일단 8시에서 9시, 늦으면 10시 정도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뜨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어요. 점심 다 먹고 정리하고 커피를 내려서 뜨개를 또 해요. 뜨개를 계속 하다가 5시나 6시쯤에 저녁을 먹어요. 전 저녁을 조금 일찍 먹어요. 저녁을 먹고 정리를 하면 한 7시 정도가 돼요. 그때 딱 배구 중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배구 중계를 틀어놓고 또 뜨개를 합니다. 뜨개를 하다가 한 10시 아니면 11시 그때까지 또 계속 뜨개를 해요. 그 다음에 잘 준비를 하고 잡니다. 특별하게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약속이 없으면 그냥 계속 뜨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저는 닭 요리는 다 좋아해요. 닭볶음탕, 닭 한 마리, 닭갈비, 치킨, 백숙, 닭강정 등등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너무 비린 거는 못 먹어요. 너무 비린 거랑 생간 그거는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외에 하는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블로그나 인스타. 저는 블로그는 하고 있어요. 블로그 이름도 니스 일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 블로그를 만든 게 애초에 뜨개 관련 글을 올리려고 만든 건 아니고 맛집이라던가 카페 그리고 식물을 위주로 올리고 싶어서 만든 블로그인데 최근에는 거의 뜨개 글만 포스팅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도 하시는지 할 계획은 없는지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제가 아직 인스타를 안 하는 이유가 예전에 요리 영상을 한창 올릴 때 요리 사진 올리려고 만든 그 인스타 계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열심히 영상이랑 사진 같은 거를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제 사진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가 쓰신 거예요. 그걸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그분한테 내려달라고 몇 번 요청한 후에 그분이 게시물을 삭제를 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찍어서 올린 것들을 아무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발견 못했을 뿐이지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따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그런 계정은 만들지 않았는데 요즘에 뜨개 관련해서 다시 올려볼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인스타는 유튜브보다 소통 방식이 좀 직관적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요즘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딱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건 아니고요. 만약에라도 제가 인스타를 하게 되면은 꼭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인데 제가 제일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은 우니의 끼니입니다. 우니님, 갱이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요. 평소에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지내는 편이고 그리고 유트루님 유튜브 초창기부터 봐가지고 너무나 정이 많이 든 유튜버분 중 한 분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유튜브 채널명에 영향을 주신 시드니님 영상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게임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게임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게임에도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막 유튜브 찾아보다가 혜안님이라는 구독자 진짜 많으신 게임 유튜버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배그 하시는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질문. 올해 목표나 소망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일단 제 올해 목표는 제가 작년 초에도 똑같은 목표를 잡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세우니까 제가 좀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똑같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는 꾸준히 뜨게 하고 편집해서 2023년 마지막 날까지 영상 올리기입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유튜브로 얻는 수익도 더 많아지고 하는 걸 목표로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꾸준히 노력하고 움직이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구독자분들도 더 많아지고 수익도 더 많아질 테니까 일단 제 계획은 꾸준하게 뜨게 편집,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제가 1월 1일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창문 밖에 해를 보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 소원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였거든요. 그게 저의 올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행복하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들 싹 정리해서 방금 영상을 찍고 녹화 버튼을 껐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놓친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 답변 찍으려고 다시 녹화 버튼 눌렀어요. 제가 아까 놓친 질문이 뭐냐면 온라인 뜨개 모임을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온라인 뜨개 모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손목이나 어깨는 아프지 않으신지 그것도 궁금해 해주셨는데 뜨개에 좀 서툴렀을 때 손에 좀 힘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손마디나 아니면 어깨, 팔이 아픈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 손목 부분이 좀 시큰시큰하면서 손이 붓는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뜨개질을 놓고 푹 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뜨개 오래 하려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을 읽어놓고 답변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뜨개 할 때 어떤 영상 보는지 물어보셨는데 전 요즘에는 배구 중계 보고요. 생중계 하는 거 아니더라도 다시 보기로 돌려보는 경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화도 보고요. 그리고 만화도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유튜브, 은희님, 뉴트르님 등등 영상 보면서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킨 김에 제가 저번에 예쁘게 떠놓고 세탁은 실패했던 프리다 카디건 있잖아요. 그거 다시 세탁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2번 세탁했더니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노란 거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그때 손으로 헹구다 보니까 노란물이 계속 나와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헹구는데. 그래서 2번째로 빨 때는 큰 대야에 울 샴푸랑 물 넣고 잘 풀어준 다음 이 옷을 넣고 조물조물 손빨래를 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세탁기에 넣어서 헹굼, 탈수를 했습니다. 대신 그물망에 넣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졌는데 소매랑 몸통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지만 나중에 손으로 쭉쭉 늘리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던 프리다 카디건의 근황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녹화 버튼 끄고 다시 뜨개 브이로그 찍으러 갈게요.